그 지금 맨날 그 군포시청 앞에서 삼본촌 복원에 대해서 이제 반대 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섭외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반대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반대는 해도 괜찮으니까 당연한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그 토론회 할 때는 잠깐 나오셨는데 월요일도 했거든요 앞에서 그 집회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서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안 나오시겠다 하더라고요. 반대하는 근거는 뭐 제가 파악할 때는 주로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가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그분들 제가 이제 토론회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 논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꼭 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있는데 건드리는 것 이거 자체도 또 다른 어떤 파괴 행위들 아니냐. 또 뭔가 이전에 또 파괴를 해갖고 덮어놨는데 또 이번에 또 파괴를 해서 또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8단지 계룡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93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딱 30년이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삼본천의 그 상류 쪽이라서 초막골 공원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저도 무척 궁금해요. 저는 그 금정역 앞쪽에 살고 있고요. 그 삼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제 꽤나 오래 살고 있는데 뭐 그거 뭐 개천을 어떻게 하네 많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할 때 그 잠깐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은호 시장님이 지금 되신 지 이제 2년이 됐거든요. 예, 2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사실은 삼본촌 복원이 치적으로 내세우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2년 12월 달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매칭 펀드로 한 1,9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하천을 복개된 걸 이제 복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50% 내고 경기도하고 군포하고 같이 또 이렇게 나머지 50%를 분담해갖고 이제 돈을 내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올해 정부가 이제 그 예산 적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거의 한 70조 가까이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에 이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결정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를 하나도 책정하지 않은 거죠. 군포시도 책정하지 않았고 지금 이 사업은 치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2차 하고 또 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계천이 뭐냐면 자연형 하천이에요. 자연 하천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 임봉구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왜 자연형 하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 하천은 양재동에 자연 하천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연 하천이라서 만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비가 오고 재해가 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자연형 하천이라면 그러니까 생물이 살고 있고 생태도 보존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면서 인공을 더해가지고 자연재해 같은데 강하게 해가지고 해놓는 것인데 하나의 일종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청계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계천이 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1차 때 이제 그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교통 문제가 또 되게 심각했고 뭐 그 옆에 이제 소상공인 문제도 있지만은 뭐 지금 현재에 와서 교통 문제가 뭐 어느 정도 뭐 감안할 만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그 수돗물을 끓여서 돌리고 전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전기세와 수도세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전문가인 이제 임봉 박사님은 그냥 공원도 더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가 그냥 공원 하면 다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수가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자연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 그게 나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얻는 손실보다는 그 우리가 더 얻는 편익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삼본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뭐 어느
정권에 따라서 관계없이 공무원들의 스타일이라는 게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은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던 모델을 차용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처럼 우리도 지금 군포시에 있는 하수 있지 않습니까? 물, 상수가 우리 군포시에 공급될 수 있는 양의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쓴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그 수도가 남는데요. 그래서 그 수도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지금 군포시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세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복원하고 이제 돈 하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계속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여러분 계속 고민해 오고 왔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수리산이 물이 풍부했는데 지금 우리 터널 뚫고 이랬잖아요. 터널 뚫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물이 지금 그 수 안에 있는 그 수로가 엉망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제대로 지금 안 오르는데, 이금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지하도에 들어가 보니까 일부는 또 그리 물이 흐르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물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 아니라 다른 방향은 이제 또 이현재 박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최고 이제 그것도 같은 전문가인데, 이전에 토론회 가니까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수리산 내에 조그만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댐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물이 왔을 때는 좀 가둬놨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걸 좀 계속 흘려 보내면 그걸로 충분히 수로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안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민이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미 사업비는 떨어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건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자기들이 리스크가 적고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3번천 복원에 대한 자체 용역 그 발주는 줬던가요? 시에서? 지금 아마 자체 용역 발주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럴 건데. 작년부터 한다고 예. 그랬다가. 근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제대로 책정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예산은 하겠다는 건데 정부 예산은 안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또 군포시는 또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그 공무원들이. 본래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그 핵심은 뭐냐면 2022년도에 그 다 침수됐잖아요. 삼본 일대하고 그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고, 대한민도 사실 막 물에 잠기고, 그때 이제 강남에도 전부 다 물이 잠기고 이래가지고 수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본천을 열어야지 이 수해 문제가 좀 해결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친수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개발, 지방하천, 이게 사실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 안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개입해서 예산을 경기도가 있어서 좀 만들어줬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에서 사회를 봤었는데, 그 시장님이 이제 GTX 관련하고 3본천 관련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안내사항으로 조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는데, 시장님 말씀을 전부 다 팩트라고 믿을 수는 사실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공론화를 거쳐서 이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 있어서 반쪽짜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면적으로 하게 될지 이런 공론화를 거치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입장이라,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저는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